너 시작해볼까요? 네. 시간은 한 3시 10분 정도, 원래 30분까지인데 제가 3시 10분, 지금으로부터 한 3, 40분만 할게요. 네. 나머지 못다한 얘기들은 또 다음에 하면 돼요. 뭐 힘드실 건데 일주일 내내 여기 앉아있기가. 네. 이거 끝나고 나면 바로 취업돼버리면 좋겠네. 다 올. 발령 빵빵빵.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도 좀 그런 기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딱이 해가지고 딱 이거 실무교육 90% 이상 하신 분들, 예, 회장님 선에서 딱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럼 바로 투입해가지고 아휴, 되겠지요. 우리 희망을 가집시다.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회장님이 요즘 외치시는 게 있죠. 저희 서금석 회장님이 대단하신 분인 게 외부 확장 이런 거보다는 실제로 우리 소리를 좀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끌어올리자고 해서 약간의 노력을 엄청 하시는 것 같아요. 역대급으로.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기관이고 의원들 이런 부분들 힘을 좀 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많이 좀 도와주세요. 예, 그래요. 아까도 말씀하셨어요. 우리 소장님이 자치관리냐 이따관리냐 어디로 가면 되냐. 예, 그냥 가시라고 했어요. 가시되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수안지구를 봉선동에서 다녔단 말이지요. 상당히 힘들게 다녔지요. 거리가 거의 왕복 25km가 이상이 넘었으니까 30km. 그랬는데 의외로 드라이브를 좋아해서 그런지 갈 때 아파트에 오늘 일이 뭘 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갔고, 그 시간에 운전하는 시간에, 그리고 올 때는 오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딱 생각 정리 딱 하면서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 다 잊어버리고, 그거를 처음에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뭘 다 흡수를 할 수밖에 없거든. 우리가 처음이 시작이 그래요. 시작이. 그런데 하다 보면 됩니다. 예, 거짓말이 아니라 하다 보면 돼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가장 해야 될 거는 빨리 자리를 알아보고 빨리 들어가서 내가 빨리 하루라도 먼저 일을 겪어보는 게, 예, 그러면서 옆에 소장님들 또 우리 집행부, 이번에 집행부들 특히나 예, 연락하시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여쭤보셔야 돼요. 법령이나 이런 것들은 소장님들이 지금 머리가 굉장히 따끈따끈할 때라 저보다 더 법을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최근이잖아요. 그래서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사람의 관계성이나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저는 이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제가 1시간이 됐든 3시간이 됐든 상담해드립니다. 전화하셔요. 하셔도 됩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잠깐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소장님들 20분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저도 스터디를 해요. 어떤 스터디를 하냐면 아사달이라는 스터디를 하는데, 아사달은 아름다운 사람들의 달란트,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우리가 실제로 공감을 형성을 했던 게 뭐냐면, 시설 유지나 이런 부분보다는 서로 우리가 어떻게 주민들 간의 갈등, 입대위와의 갈등, 우리 조직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고 그거를 같이 고민하고 이걸 어떻게 답을 찾아갈 것인가 라고 고민을 하는 게, 이런 것이 필요하다 해서 작년, 그러니까 3년 전부터 5명이 출발을 했다가 2021년 우리 회장님의 동료로 의해서 한 20분이 뭉쳤어요. 거기는 20회도 계시고, 그죠? 뭐 기수는 상관없이 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으면. 그래서 그분들하고 스터디를 한 1년 가까이 한 달에 한 번씩 꼬박 하다 보니까 뭐가 제일 좋았냐면, 공동체 의식이 서로 느껴졌어요. 공감이 형성이 되고, 같이 얘기를 하고, 내가 아파트에서 뭐 때문에 힘들었던 거를 의견을 나누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누군가는 다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그 얘기들을 다 얘기를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다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소장님들만 힘든, 그랬구나, 그래서 다시 해볼게요 라는 말을 했어요. 기수가 제일 낮으신 분은 22기 소장님은. 그래서 우리 그 스터디 방식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주입식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는 둘러 앉아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훨씬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또 하나는 끈끈한 정이 생겨서
아, 나는 못할 것 같았는데 나는 소장님들 비하면 아무것도 못하고 너무 부족해요. 이렇게 말했던 소장님들이 자신감이 좀 생겼다고 해요. 처음에는 막 얼굴도 빨개지고 뭔 얘기를 해야 될지 쑥스럽고 막 이러다가 지금 회차가 한 7, 8차 다 넘어가니까 지금은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벌써 9시 반, 10시예요. 그래서 뭘 해보자고 해요. 뭘 해보자고. 다음에는 뭣도 배우고 싶고 뭣도 배우고 싶고 마음 치유하는 거 프로그램도 해주세요 막 이런단 말이죠. 협회 그런 거 없이 저희가 스스로 저희가 회비를 걷어서 하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그게 바로 학습 동아리예요. 이게 필요한 이유가 있는 거죠. 친목 도모도 되지만 우리의 성장을 같이 할 수 있고 고민들도 같이 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협회에서 작년에 주간 스터디라고 해서 2주에 한 번씩 지금 회장님 말씀하셨을 거예요. 2주에 한 번씩 21일 차시, 그러니까 이번 달이면 끝나는데 그거를 회장님이 그분들 다 섭외해서 강사들 귀한 분들 다 모셨단 말이죠. 법령부터 다. 그런데 그거가 2기가 내년에 올해 있을 건데 기회가 되시면 참석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이제 40분인가 출발했다가 지금은 뭐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가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20명 가까이는. 그럼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얻어지는 나의 성장이 되더라 이 말이죠. 그걸로 인해서 조금 더 우리가 발전할 수 있고 생각의 시야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넓게 가질 수가 있어서 제일 좋은 점이 유연함이 생겨요. 유연함이. 그리고 두려움이 조금 떨칠 수가 있어요. 막연한 두려움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당분간은 소장님들은 좀 습득을 하셔야 될 거예요. 자격증을 따는 것보다 더 뭐 여러 가지 기사 자격증도 좋지만 자기 개발도 좋지만 거기에서 협회와 같이 이런 스터디가 있을 때 참여하셔서 공감대, 지금 현재 우리 아파트 관리가 우리 광주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어떤 성향을 갖고 있고 어떤 목표를 두고 우리가 같이 가는지를 조금씩 관심을 가져주신다고 하면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장담해요. 예, 그지요? 그래서 시설적인 부분의 어떤 그런 것들은 아까 소장님 말씀처럼 가시면 내 시설물은 내가 만지는 거예요. 소장님 아파트하고 달라요. 건물이 있고 엘리베이터 있고 전기실 있고 설비 있고 그저 부대 시설 있고 경로당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시설은 다 있는데 얘들도 태생이 달라요. 누가 그거를 시설을 그죠 건축을 했고 이런 거에 따라서 하자도 달라진단 말이죠. 아파트는. 그래서 우리 아파트는 이게 정답이었어 해보니까. 근데 우리 소장님 단지는 그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고장의 이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거를 꼭 참고는 하되 이게 다 다르거든요. 소방부터도 다르거든요. 같은 시스템이어도 그런 것들을 충분히 내 거는 내 걸로 해서 그거를 만져보고 계속 이렇게 알아보고 그죠? 그런 것들을 내 거는 내 거답게 만지되 그 대신에 이걸 모르고 있으면 아까 걱정하셨어요. 적은 단지 같은 경우는 내가 모르는데 설비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가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회계 프로그램이. 거기서 모르는 것들을 좀 알려주면 되는 거고 설비 쪽은 그 아파트에 설비 담당이 업체들을 그동안에 그 처리했던 업체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업체들이 오면 명함이랑 다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 영수증에 나와 있어요. 그럼 예전에 아파트에 이거 고치셨던데 제가 이번에 새로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쳐보셨으니까 알 건데 이렇게 고장이 났는데 이것 좀 혹시 설명 좀 해줄 수 있고 아니면 한번 방문을 해서 우리 걸 좀 보여줄 수가 있나요? 요렇게. 그래서 우리가 인원이 없더라도 그 명함 철을 보면 그래서 소장님들 업체들이 오면 거기다 꼼꼼하게 명함을 적어놓거든요. 언제 무슨 뭐 때문에 방문.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고 다음에 오시라고 전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소장님 능력이 또 하나 있죠. 적은 아파트는 당장 뛰어와서 도와줄 수 있는 설비 업체가 하나 있으면 좋죠. 밀착이 되라는 의미가 아니고 협조로. 그래서 여자 소장님들은 특히나 남자 소장님들은 기계를 좀 다룰 수 있는 능력들이 좀 계시잖아요. 여자 소장님들 우리는 좀 그렇잖아요. 기계적인 부분 좀 떨어지니까. 그럼 그럴 때는 내 직원이 잘하면 좋은데 그게 이제 안 될 때는 소장님이 빨리 누군가를 오시라고 해서 빨리 봐야 돼요. 근데 다수의 업체들은 좀 한번 와서 봐주실 수 있나요? 그럼 오십니다. 관리사무소 업무는. 왜냐하면 집행이 칼이거든요. 저희는. 말에. 일반 개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는 알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파트에 오지 않으시는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입대해서 너무 간섭을 한다고. 그거는 이제 공사가 됐을 때 얘기고.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후에 물어보면 돼요. 소장님 단지 혹시 설비 쪽 누가 보시는 분 계시면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럼 내 오시면은 그거를 나랑 또 맞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컨택해서 적어놓고 소장님 앞으로도 이런 부분 있으면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너무 많은 고민을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업체가 오면, 내 직원들한테 늘 얘기했어. 업체가 오면 따라가라.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만지는지를 보고 좀 안 알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들이 노하우니까. 그래도 가서 몸발치서 보거나 아니면 좀 친해지면 커피 한잔 하면서 소장님, 사장님 그걸 어떻게 하는 거야? 모르겠는데? 어느 누가 친해지는데 말 안 해주겠어요. 그래서 그걸 자꾸 내 걸로 만들고 해야 돼요. 특히나 여자 소장님들 가시면 설비 주임들이 보통 혼자 있는 경우 많잖아요. 그분이 다 알 수도 없어. 그럼 업체 어디가 알잖아. 오라고 해봐봐. 그래서 같이 가서 설비한테 꼭 같이 가서 만져보고 같이 얘기 좀 해보고 꼭 같이 현장을 보내야 되죠. 우리 옛날 저쪽 직원들이 이랬어요. 언제 한 번은 오라고 했더니 업체만 혼자 가서 고치고 있어. 우리 직원들 사무실에 앉아있어. 뭐하냐? 뭐해? 가봐. 소장이 고치고 있어요. 가서 내 걸로 만들어 봐봐. 근데 젊은 친구들은 안 되더라고요. 왜? 여기가 오래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지. 승진이 되거나 관리사무소가 예를 들어 미래가 있으면 사실은, 근데 이게 지금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게 우리 관리소가. 그래서 우리가 아쉬운 거예요. 우리 소장님들은 어쨌든 주택관리사니까 이제 해야 되는 거고, 직원들 입장에서는 전기과장님 빼놓고는 설비주임 입장에서는 여기가 나이가 이제 40대 50대가 되면 어중간하잖아. 어디 기업도 못 들어가고 이러면 그분들이 공부를 해서 여기 소방학원에 와서 전기기계 소방 이런 거 공부를 해서 또 전기 공부를 해서 과장으로 올라오면 페이도 좋아지고 또 주간도 그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좋아진 거, 그거를 좀 바라보면 좋은데, 젊은 친구들은 여기가 있기가 주택관리사 빼놓고는 이직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광주가 또 아쉬운 게 급여가 전국에 제일 낮잖아요. 여기가 뭐 사람이 한 분 계셔서 그랬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광주가 서비스업이 많잖아요. 개인 사무실 일하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페이가 약해요. 근데 우리 관리사무소는 그나마 예전에보다는 경비 월급이 최저임금이 문정부 들어와서 확 올라가면서 설비 월급들이 경비보다 더 적어져 버렸다니까. 경리주임 월급도.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다 올라간 거예요. 다행히. 그래서 지금 설비 월급들은 조금씩 올라갔어요. 경비보다 적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관리사무소 업무가 완전히 다른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은 몇 년 전부터는 이제 조금 상향 조정이 됐는데,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은 그래도 여기서 뭐라 공부도 해서 주택관리사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공부를 하는 이유가 전기 공부를 해서 많이 빠졌어요. 태양광 쪽으로. 그래서 지금 전기과장님들이 귀해요. 많이. 예전에는 소장님들이 전기과장까지 겸을 했기 때문에 수당이 나갔어요, 같이. 근데 지금은 겸직이 안 된다 그래갖고 지금 관리과장은 아니면 상주 아니면 선임. 그런데 그래서 전기과장님들 페이하고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자격수당도 높고. 안 그러면 오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것 때문에 우리도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그중에는 관리사무소에 한 번 들어온 직원들은 꾸준히 가더라. 자기 개발도 해가면서. 그래서 소장님도 또 공부를 쭉 하시지만 내 직원들도 자격증을 좀 따서 같이 동반으로 뭔가 좋아질 수 있는 자격수당이라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서로 간에 끈끈한 게 생기더라고. 내 직원 관리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기계 설비 같은 경우는 내년에 어차피 선임을 해야 되잖아요. 천세대는 내년, 그죠? 500세대까지 내후년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LH는 예산을 짤 때 어떤 상황이 됐냐면, 기계 설비를 선임, 보조자, 그죠? 소방 보조자 선임비처럼 줘야 돼요, 이제. 선임이에요, 선임. 선임이에요. 이제 겸하시는, 설비 겸하시는 분들은 소장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소방안전관리자 수당처럼 기계 설비도 수당을 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년에 여기서 아마 하게 될 것 같은데, 우리 직원들도 다 따야 되는데, 그걸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런 실질적으로 아파트에 필요한 공부들을 조금 하시면 좋겠다 이 말이죠. 하실 때. 거기다가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이제 피로감 때문에 이런 것들은 동아리가 많으니까 거기서 그때 동아리 설명 받으셨죠? 그런 데서 조금씩 풀어가는데 아마 처음에는 동아리 나올 기분도 없을 거예요.
내일이 바빠 죽겠는데 언제 가서 근데 우리는 주말에 하잖아요. 조금 그 대신에 3년은 여러분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3년은 꼭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 힘들게 겪은 사람도 있지만 또 의외로 무난하게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다 다르거든. 내가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게 조금은 강도 차이는 나더라고요. 이 일이. 그래서 너무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조금 이양 하는 거 뭔들 이 나이에 내가 뭔들 이양 시작했으니까 아직은 뭐 해버리지 뭐. 그럼 뭐라 그러면 와서 예전에는 이때가 뭐라 그러면 다 흡수를 했어요. 우리가. 그게 너무 힘들었어. 그 다음 어느 순간 얘기를 조곤조곤 해야죠. 여자 소장님들은 조곤조곤이 돼. 근데 우리 남자 소장님들은 조곤조곤이 안 돼. 얼굴 빨개져갖고 담배 피우고 나 진짜 막 이런단 말이지. 그럴 때는 그 자리를 피하셔야 돼요. 굳이 힘든 그만두라는 말이 아니고 예를 들어 누군가와의 이런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그거를 꼭 그 자리에서 끙끙 가지 말고 그 자리 그 순간에서 살짝 벗어나서 단지 순찰을 해버린다든가 빨리 이거를 환기를 시켜줘야 돼요. 마음을. 우리가 보통 보면 저도 그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한 자리에서 통을 팔 때가 있었어요. 그게 자꾸 맴돌아 마음속에서. 뭔 일을 아무것도 못해. 스트레스는 만땅 받고. 그래서 제가 늘 고민하는 게 이러다가는 내가 죽겠구나 싶어서 어느 순간 그 자리를 빨리 박차고 나가야겠구나. 환경을. 그럴 땐 단지 순찰이 최고더라고요. 일을 해버리거나 그 쌀데기 풀 뽑고 있거나. 풀 뽑는 게 제일 좋아요. 가서 적용도 살필 겸 가서 그래. 아니면 가위질 해버려. 우리도 전지 잘하거든요. 가서 전지 해버려. 땀 뻘뻘 흘리고 나면 다시 이제 들어와서 조금 이렇게 환기가 되니까. 그럴 땐 제일 안 좋을 때는 혼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아파트 쪽으로 일을 해버리면 돼요. 그게 최고예요. 차라리 몸이 좀 힘들고 예를 들어 땀 뻘뻘 흘리고 누가 보더라도 일을 함으로 해서 야 소장님 부지런하다 그러지. 저 사람 속이 어떻게 썩어 들어가는지 어찌 알겠어. 그럴 때는 막 열심히 와 우리 나무들 막 이렇게 풀이 났네. 야 이게 뭔 풀이. 예전에는 혼자 앉아서 풀 뽑는 소장님들이 되게 많았어요. 여자 소장님들은 저 한쪽 가가지고 뭐라고 주민들이 뭐 소장님 풀도 뽑아요. 그럼 내가 뭐라 그럴게요. 뽑아야지요. 소장님 직원들 시켜요. 소장님 왜 이런 것까지 해? 그럼 내가 웃으면서 그랬지. 누가 하면 어때요? 우리 직원들 다 하다가 들어가고 나 혼자 남아서 이 미진에서 지금 쉬면서 그냥 뽑고 있는 거예요. 생각 정리도 하고. 그래서 속으로 근데 그렇게 푸는 게 더 낫더라고요. 이왕이면 우리가 조금 휴식도 필요하죠. 그리고 딱 나갔을 때 단지 순찰을 보통은 잘해야 되는데 이제 저는 짬밥이 좀 돼가지고 아침에 가자마자 단지 순찰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자마자 행정 업무 보니라고 행정 업무를 봐요. 볼 수밖에 없는 게 가면 그 예전에 보다 우리가 입대위 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근데 회의를 하면 자료를 많이 만들어야 돼. 자료를 만들면 그거를 보통 일주일에서 2주를 걸려요. 그럼 회의 딱 들어가요. 딱 의결 딱 해줘요. 공사나 뭐 보수 같은 거. 그러고 나서 회의 끝나고 나면 또 그걸 보수해야 돼. 일을 해야 돼. 그러고 나면 결과 보고를 또 회의 들어갈 때 또 해야 돼. 이 반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업무가 조금 있어요. 처음에 가면 정신이 없을 거예요. 이거 만들지도 모르는데 이걸 만들어야 되고 업체가 어디가 들어온지도 모르는데 업체 연락해야 되지 막 이런단 말이죠. 전에 있던 거를 원래 오래된 거 볼 필요 없어요. 뭐든지 최근 걸 보셔야 돼요. 최근 거 자료를 보세요. 한 3개월치를 먼저 봐. 회의 자료 만들어 놓은 거를 처음에 들어갈 때는 그 폼으로 작성해서 들어가요. 내가 너무 확 바꾸지 말고. 왜냐하면 입대위가 적응 시간이 좀 필요해. 들어가면 소장님 이거 뭐지? 이거 왜 이래? 뭐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틀을 인수인계를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틀을 그대로 3개월치를 보시고 내가 그대로 일단 폼으로 들어가서 하다 보면 1, 2개월 만들다 보면 회장님 이거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이 부분은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거를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봐도 될까요?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요. 첫 달부터 딱 들어간다고 와 내가 잘할 수 있어. 이런 거 뭐 획기적으로 확 바꿔 들어가잖아요. 그분들이 적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단은 좀 정리해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업무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순찰은
처음에는 단지를 많이 돌아보셔야 돼요. 어디 내 머릿속에 눈을 딱 감고 있으면 우리 아파트에 뭐가 어디가 있고 어떤 상황이고, 그래서 누가 직원들이 소장님 어디가 뭐가 몇 동에 뭐가 있는데 고장이 났는데요 그러면 야 그게 그런 게 있었냐? 이게 아니고 그래 가보자, 가보시게요. 같이 가는 거죠. 현장에 같이 봐야죠. 그러면 막 설명할 거 아니에요 직원들이. 그러면 그거 가지고 그럼 어떻게 했으면 쓰겠어요 그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그럼 내가 와서 그걸 정리를 해서 어떻게 이걸 처리해 갈 것인가 먼저 정리를 한 다음에 그럼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직원 오후에 식사하시고 이제 좀 나른해지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한번 이렇게 도는 거죠. 그냥 혼자 지하실에 그죠? 펌프실에 열쇠가 맞는지 안 맞는지, 펌프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정도는 우리가 봐야죠. 보통 보면 키가 야 그 열쇠 꾸러미 어디 있어? 그럼 직원들이 갔을 때 그 열쇠 꾸러미가 있는데 그 키가 어디가 있는 키인지를 모르는 직원들도 있더라 이 말이죠. 종종. 그래서 우리는 딱 가면 열쇠 꾸러미를 좀 달라고 해야죠. 야 내가 한번 돌아보고 싶은데 열쇠 꾸러미를 좀 줘보실래요? 그래서 키를 맞춰봐야죠. 만약에 안 적어져 있으면 우리가 체크했다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돌면서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돌다 보면 하루가 다르고 이틀이 다르고 3일이 다르더라고요. 안 돌아왔던 게 보이고, 그리고 기계실, 전기실 가다 보면 아 우리 아파트에 이렇게 됐어야 되는구나. 그 도면, 처음에 가면 도면 보는 거 모르거든요. 도면 보는 거 눈에 익고 도면을 보면 그냥 보는 거죠. 그림을 처음에는 맨 땅에 다이빙해서 봐야지 뭐지. 전문가도 아닌데 보다가 어느 순간 가다 보면 도면을 볼 때가 있어요. 전기 쪽에 소방 개통도나. 그러면 그런 것들 도면도 한번 제대로 우리 도면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아파트는 도면이 막 다 찢어지고 이런단 말이죠. 도면이 가장 중요한데. 그리고 하다 보면 도면이 없는 데는 전기 설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어요. 경관 조명이나 이런 것들 화단에 수목등이 있어요. 우리들 아파트들은 이게 거의 안 들어오고 좀 문제가 있어.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 선로를 못 찾아요. 못 찾아. 아예 찾아서 고치려고 하지 말고 아예 그거를 없애고 새로 신설을 하는 게 더 경제적이에요. 일이 꼭 일이라는 것이 그렇게 풀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일을 풀 때도 꼭 그거를 딱 정해져 있는 틀에서 보지 말고 이거를 좀 더 어떻게 풀어갈 건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야. 꼭 이거를 그 등을 해서 땅을 파서 이 돈이 더 들거든. 팔 수도 없어. 선이 어디가 있는지 도면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다 보면, 그리고 소장님들이 장점은 한 가지 있을 것 같아. 가면 아담하잖아요 아파트들이. 대규모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못 가니까. 그러면 오히려 더 눈에 들어오기가 더 좋죠. 그리고 승강기 이력은 꼭 보세요. 가시면 승강기 우리 주민들의 안전 통로이기도 하지만 가장 또 문제가 되는 게 승강기잖아요. 이런 것들 주요 시설 부분들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되는데 다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입주자 대표 회의와의 관계성은 이제 어떻게 풀어갈 거냐가 또 문제예요. 우리는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시설 관리나 직원 관리들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풀어갔어요. 이렇게 잘 풀었어.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입주자 대표와의 관계성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신뢰를 갖고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복지적인 부분은 소장님들한테 기대치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직원들 연말에 이 관계성이 좋아야지 우리가 건의도 하고 직원들 복지도 개선시켜 줄 수 있게끔. 그죠? 직원들도 근속수당이라는 게 관리사무소가 없었는데 저는 근속수당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오래 들어온 직원하고 오래 근무한 직원하고의 차이가 없잖아. 급여가 똑같아. 그럼 이러면 그 사람들이 더 오래 있고 싶겠냐고요. 금액의 차이가 아니라 기분의 문제더라 이 말이죠. 근속수당 줘봤자 뭐 1, 2만 원 더 주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 보고,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도 우리는 사실 관리사무소는 특별하게 생기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휴가비, 그 다음에 명절 2번 해가지고 보통 책정은 좀 돼 있을 거예요. 기존의 아파트들은. 근데 금액이 아주 적을 거란 말이죠. 그럼 소장님들 그 관계성을 잘 해놓고 하다 보면 직원 근무 오래 아파트가 사람이 자꾸 들락날락하면 그 아파트는 아플 수밖에 없어요. 여러 사람이 와서 만지는데 그게 좋겠냐고. 또 고장이 많이 나지. 그래서 그 아파트의 아픈 이력들을 우리가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하려면 이 직원들이 고용 안정이 되고 뭔가의 근무를 할 수 있는 다른 아파트보다는 조금은 좋아져야
마음이 위로가 돼서 거기서 근무를 또 오래 할 거 아니에요. 옮기고 싶어도 아니 여기는 입대기가 좋고 소장님이 좋아서 나는 옮기고 싶지 않아. 급여가 중요하지 않다. 요렇게 가는 직원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잘 해갖고 2, 3년을 꾸준히 가다 보면 그때는 회장님 이런 부분에 직원들 조금 하게끔 우리가 급여를 몇 프로 정도 한다든가 좀 규정을 한번 만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건의할 수 있는 이제 관계성이 돼야 되는데 워낙에 좀 1년 하다가 하고 6개월 하다가 가버리면 입대애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오래 근무하지도 못하는 사람들 뭐가 개선이 되겠냐고 사실은. 그래서 그거에 따른 또 우리 소장님들의 숙제가 또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거를 신뢰가 만들어져야 우리가 또 직원들도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입대애들도 우리가 신뢰를 하는데 그분들 우리를 어떻게 신뢰를 하겠어요? 내 얼굴 보고 신뢰를 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업무의 능력을 보고 신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소장님이 처신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입대기가 야 우리 소장 이번에 오신 소장님이 되게 소장님에 대한 자부심도 있지만 아 일을 참 성실하게 정말 좋으신 저런 일을 잘하더라. 이거를 심어주기는 우리 몫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금 아쉬운 거는 어설프게 아는 척 하지 말고 모르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회장님. 대표님 제가 한 번 더 알아볼게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거를 시간을 벌고 좀 얘기를 해서 차분히 얘기를 하고 그렇게 풀어가는 관계성이 좋은 거죠. 내가 옳고 그름을 내가 먼저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법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알죠. 법으로 잘못되어 있는 거를. 근데 그거를 설득을 해서 그렇게 안 가게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그게 조금 힘든 작업이긴 하나 하다 보면 서로 간에 공감대가 어느 순간 형성이 되다 보면 잘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안 되는 대표님까지 우리가 책임질 필요는 없어요. 아니 그냥 소장에 대한 태클을 거는데 그 사람을 내가 굳이 예쁘게 품고 갈 필요는 없잖아요. 아니 그거는 안 맞는 거지. 그러면 그런다고 하면 그분한테는 더 깎듯이 하면 됩니다. 나는 그랬어요. 11명의 대표 중에 진짜 안 예쁜 대표가 있었어. 나보다 어렸어. 세무소에 다녔어. 얼마나 숫자를 두드리시는지 고마워 죽겠더라고. 근데 그분 때문에 내가 한 번 더 검토가 되더라고요. 들어갈 때 오히려 민원이 있는 단지가 소장님들이 성장을 해요.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공부를 더 하게 되거든요. 오히려 편안한 아파트들은 오히려 거기에 안주가 돼버리니까 다른 데 가서 아파트 우리 아파트에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왜 이쪽에 왔는데 똑같은 사람이 갔는데 왜 문제가 될까요? 그거예요. 내가 생각을 안주를 해버리니까 이게 정답이라고 고착화돼 버려서 그래요. 다른 데 가서도 그건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시설은. 그죠? 시설의 설비는 갖춰져 있는 거는 같으나 그 아파트마다 건축 시점이나 건축자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고요. 그 고정관념을 갖고 그대로 했다가는 문제가 돼요. 한 번 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씩은 우리가 알고 조금 유연하게 갖고 갈 필요가 있고 한 번 더 갈 때는 옳고 그름 따지지 마시고 우선은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돼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교육 시간은 저는 선배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런 교육이 없었어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빨리 취업하고 이런 거는 내가 급하니까 내가 뛰어다녔지만 사실은 그렇잖아요. 먼저 취업하신 분이 계시고 나중에 동기들이랑 나중에 취업하신 분이 계세요. 나한테 맞고 안 맞고가 있거든. 근데 그거를 너무 애달아하지 마시고 누구는 먼저 됐는데 좋겠다 뭐 이런 거보다는 그분이 먼저 자리했으니까 거기 가서 구경을 가. 야 어때? 어때? 그러고 나서 공유하면 되잖아요. 오히려 야 먼저 갔구나. 야 좋아 가서 먼저 해봐. 배우면 되는 거지. 내가 늦게 출발했다고 그래서 나는 왜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은 사실 조금 접어둬도 될 것 같아요. 다 되세요. 어느 정도 가다 보면. 그죠? 그 위탁사와의 자체관리 이런 건 우선은 하지 마시고 그냥 기회가 되실 때 광고 많이 보시고 협회에다가 이 아파트 내보고 싶은데 어쩌냐고. 협회 처음에는 협회 쪽에 많이 국장님하고도 많이 커뮤니케이션 잘 하시고 신문은 좀 봐야 되겠죠. 내가 연줄이 있으면 모를까. 누가 아는 소장님이 저는 없었거든요. 저는 없었어요. 아예 출발할 때부터 아는 소장님이 없었어요. 그 가다 보니까 내 동기들은 어떤 분들은 막 위탁사로 관계가 있어갖고 막 먼저 가고 위탁 사장님도 잘한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난 속으로 생각했어. 나는 어떡하냐 막 이랬거든요. 에이고 지나가 보니까 뭐 다 똑같더라고. 자기가 어떻게 차곡 스텝 바이 스텝 차곡차곡 이거를 내 거를 얼마나 내실 있게 만들어 가냐에 따라서 준비를 하는 사람 앞에서는 아무도 이길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시장은 지금 다 똑같지만 내가 그거를 꼼꼼히 준비를 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기회가 왔을 때 그걸 확 잡아버려야지. 그게 진짜 내 실력인 거지. 지금은 좀 더디 가면 어때요? 내 걸로 만들어서 가면 되지. 다른 소장이 엄청 좋은 데 가서 난 진짜 이 아파트 너무 좋아 그랬는데 나는 가는 곳마다 힘들어. 그거를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다음에는 진짜 많이 겪어본 소장님이 오히려 일을 다 더 잘 처리해요. 나는 해봤으니까. 평탄하게 가신 소장님은 나중에 큰일이 닥쳤을 때 무너져요. 왜냐하면 순하게 왔으니까. 근데 괜히 산전수전 막 다 겪다가 이렇게 가다 보면 진짜로 마지막에 할 때는 그 사람의 파워가 나와버리더라고. 이게 바로 경험이라고 얘기 드려요. 그러니까 조금 빨리 시작하고 늦게 시작하고 이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이거를 내가 먼저 갔을 때 이거를 어떻게 내화해서 갈 거냐 그리고 나서 기회가 왔을 때 이거를 해보겠습니다가 딱 잡을 거냐. 왜요? 왜? 아, 내가 시험 본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적고 있어 지금. 좀 보여줘요 좀. 그 얘기 적었을 거예요. 저 교육위원장 박현선이 좀 괜찮네 뭐 이래 저래. 아니 계속 물어보길래 왜 그런가 했더니 열심히 적길래 모범 학생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너무 막 먼저 가고 늦게 가고 이 출발점만 좀 다른 거지. 소장님들 시장 갔잖아요. 24기로. 대신에 다 자기 걸로 만들어 놓으시고. 아셨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 이따 사장님 저한테 말씀했다고 그랬잖아요. 너 한 번 가면 못 돌아와. 못 돌아와. 근데 5배 큰 아파트로 간다고 했을 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아파트는 거기서 거긴데 세대수만 많아질 뿐인데 박 소장 쫄지 말고 가라. 그 500 그 오기 우리 대선배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박 소장 잘할 수 있어. 가. 뭔들 못하겠냐. 진짜 못할 것 같았는데 해지더라고요. 한 달 만에 마스터해봤어요. 7년의 경력이 적던 크던. 그러니까 부닥쳐봐야 돼요. 부닥쳐봐. 굳이 두려울 거 없어요. 그리고 그 주민들하고의 민원이나 이런 것들, 이런 대응하는 것들은 충분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혼자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풀어갈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는 공동주택 관리예요. 개인 관리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의논을 하고 얘기를 하고 혼자 품지 말고 미리미리 야, 스트레스 받는데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돈 안 받을 테니까 전화하시고 예,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런 것들은 좀 그동안에 이런 그 업무적이나 뭐 이런 것들은 내가 느끼고 또 공유하고 이러므로 인해서 서로 간에 좀 발전도 되고 그러는 거고 시설 부분은 모르면 배우면 됩니다. 그리고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주민들이 전화가 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대응하시면 돼요. 소장님 이거 이렇게 하는데 소장 좀 바꿔주세요 이런단 말이죠. 직원 입장에서 해결이 안 되면 그러면 전화 받죠. 그러면 그분들이 그러죠. 소장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그 순간 막막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나도 모르는데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아싸리 얘기해요. 직원들한테도 얘기해. 죄송해요.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고 사실은 이 부분은 제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오히려 그 주민들도 다 이해해요. 그거를 감추고 내가 언제 온지 모르는데 무조건 소장님이니까 다 될 줄 알았는데 답도 안 주지. 우리는 속이 부글부글 알아보고 있는데 그 시간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잖아요. 그 상대방은 그걸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 아싸리 얘기해줘야지. 저 사실 이번에 왔는데 잘 모르겠다고. 이거는 제가 알아보고 연락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한마디가 전문가죠. 뭐가 전문가야. 그리고 나서 답변해주면 돼요. 업체도 알아보고 기존에서 설비되어 있는 업체 있잖아요. 보수업체라든가 이런 데 알아봐가지고 주민이 이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거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되나요? 전 잘 모르겠다고. 그러면 되는 거죠.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선생님들, 소장님들 앞에서는 업체들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여자 소장님들은 제가 겪은 건데 저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쌍욕을 한 적이 있었어요. 소방업체한테. 우리가 뭘 모른다고 상당히
그 보수 업체였는데 건설사에서 하자 보수를 보낸 업체였는데 그걸 모른다고 방화문 가지고 제가 싸움을 크게 했었는데 그걸 가지고 모른다고 아 소장님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식으로 그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쌍욕을 했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주민이 있든가 말든가 진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쌍욕을 했어요. 이겨야 돼요. 그거는 이겨야죠. 업체는 이겨야지.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냐고 지금. 사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사장님보다 높은 사람 데리고 오시자고. 나 이렇게 인정 못하겠다고. 날 납득을 시키라고. 나는 소장이니까 가능했어. 내 거니까. 우리 아파트 건데. 그래서 그때 그랬더니 건설사가 쫓아왔더라고요. 내가 또 가만히 있었겠어? 건설사가 전화해가지고 또 원래 그랬더니 그 담당 차장님이 오셨어. 소장님 근다고 그렇게 욕을 해봤어 어르신한테? 해도 너무 앞디다. 그랬더니 아따 우리 박소장 싸납네. 해결됐어요. 그런 거예요. 소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른다고 업체들은 약간의 전기나 이런 그 자기들만의 갖고 있는 그 기술적인 부분에서 특히나 그분들이 갖고 있는 고집이 있고 융통성이 없고 공유를 안 해요. 공유를 안 한단 말이지. 그런데다가 우리가 굳이 그런 것까지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요. 상황에 따라서 그분들한테서 우리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액션도 취하고, 유할 때는 유하고, 밀당을 우리도 필요하더라. 특히나 여자 소장님들. 기계적인 부분을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상당히 좀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없어요. 악서 불어요. 난 몰라! 알려줘봐라! 니 잘난 니가. 아, 이거는 편집해주세요. 기죽을 거 없어요. 할 수 있다고요. 오히려 지금 뭐 남자 소장님들도 사실은 저희보다 공부를 더 못 다루시는 분도 계세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여자 소장님들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관리를 잘 못할 거다. 근데 지금은 비등비등해졌어요. 그래서 그냥 여자 남자 이걸 나눈 게 아니라 지금은 관리사무소장이라는 걸로 채용을 하는 시기는 왔어요. 그래서 남자 소장님들은 분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업체들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업체들한테 고생하지요. 그죠? 우리가 이용해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필요한 거는 우리가 또 가시울 때 서로 윈윈. 그지요? 오면 아 사장님 이것 좀 해주면 안 돼? 급할 때 아 사장님 이것 좀 해줘봐봐요. 아 나 야 진짜 해봐도 모르겠네. 그래서 커피 한 잔 먹고 뭐 요렇게 해줬으면 우리 사람 만들면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저는 환대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게 됐어요. 환대는 간쓰게 다 빼놓고 환대하란 말이 아니고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라는 거죠. 관리사무소에 오면 처음에 딱 관리사무소 딱 들어가는 순간 그 소장님에 따라서 그 아파트의 분위기가 달라져요. 어느 순간 들어갔는데 직원들이 누가 오던가 말든가 맹숭맹숭하고 있으면 그 소장님 우리가 생각할 때 소장님들하고 직원하고 관계성은 어떻게 되나 걱정될 때가 있고 딱 들어갔을 때 좀 따뜻하고 어떻게 오셨어요? 소장님 손님 오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 하고 그 내가 또 나가서 어머 어서 오세요 이런 거 하고 소장이 소장한테 갔는데도 소장님 웬일이요? 이렇게 하는 거 하고 그래서 그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는 예전에 경리주임들이 사무실에 꽃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장에 따라서 그 사무실의 분위기는 달라져요. 직원들도 달라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시면 처음이니 솔선수범 잘 하시고 오시면 주민들도 오시면 어머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요렇게 우리가 기본적인 그동안에 받았던 이런 것만 잘 하신다 하면 우리 소장님들은 한 50~60%는 내 인성이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셨죠? 또 리액션이 너무 좋게 나와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렇게 귀한 시간 이렇게 저도 근무 중에 나오긴 했지만 상당히 기분 좋게 나왔고 또 봐서 너무 반가워요. 첫 번째 시간에는 얼떨결에 눈 맞추는 못했는데 이 시간에는 그래도 이렇게라도 보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자주 볼 기회를 만들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 화이팅 하세요. 그래요. 감사합니다.